이 조이서가 소시오패스인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악TV의 정교수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사이악TV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콘텐츠로는 일단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이태원 클래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라는 이야기들을 다소간 저처럼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요. 일단 처음에 이태원 클래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 시청률이 5%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종영할 때 한 16%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뭔가 흥미로운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요소들은 제가 생각할 땐 등장인물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좀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세로이, 박세로이 군이겠죠. 일단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과 한번 데이트한다면 꿈 같겠죠. 일단 박세로이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주는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는 전체를 끌고 나가는 어떤 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줘요. 그런 안정감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얘기할 때 안정애착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격적인 부분이랑 애착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세로이가 궁금했는데요. 이샘은 누가 궁금해요? 장근원, 장근수 형제. 원수요? 네. 네, 장근원, 장근수 형제가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장근원은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로부터만 양육되어진 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원래 장근원이 아버지와의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망나니처럼 막 굴고 이러다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반전의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건 일종의 그걸 묘사했었던 부분들이 그 닭 모가지를 비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어떤 특성을 좀 가지는 캐릭터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 장근원 자체가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어떤 캐릭터를 소유했다라기보다는 그것 안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배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친구는 회피성 성격장애 혹은 애착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정 애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요. 회피성 애착도 다소간 보이죠. 그러니까 회피성 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면 멀리 도망가고 싫어하면 붙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착에 문제가 있는 소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 근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혼자서 양육되어진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좀 아들러 이론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조금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도 괜찮아. 내가 그런 캐릭터여도 상관은 없어. 내가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근수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왜 그래도 근수는 좀 다소간 똑바로 보이는데 근원이는 그래 보이느냐? 그건 아버지 탓인 거죠. 아버지가 근원이라는 친구는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공하는 첫째 아이 특성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본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쵸, 엄마가 다르죠. 아빠는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둘 사이에 다 같은 걸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원이든 근수든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냉철함을
주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하면서 성공에 집착하고 목매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조금 비슷한 측면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데 잘은 모르지만 근수라는 캐릭터의 어머니는 한몫 잘 챙겨서 외국에서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근수한테 아버지가 너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좀 하고 엄마도 좀 만나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약간 근수를 아무렇게나 좀 내팽개치고 자기 삶을 쫓아간 그런 어떤 인물이라면, 근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한테도 버려졌고 아버지한테도 버려졌으니까 버려짐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버려짐에 익숙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주는 어떤 먹이들을 잘 받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잘 이렇게 친교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근원이는 아버지라는 뒷배경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피딩, 양육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면 먹을 수 있고 아버지가 안 주거나 못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근수와 근원 형제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원이가 오수아라는 캐릭터를 매우 좋아해요. 아주 맞아요. 오랜 시간. 맞아요. 단순히 외모만으로 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수아라는 캐릭터 자체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장근수 장군원의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막 달려가죠.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요. 처음에 이 장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요식회사를 만들게 된 건 그 누구도 굶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굶지 않게 하려면 내가 나를 지킴과 동시에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오수아 캐릭터도 똑같죠. 세로이가 오수아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너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장근원은 그 사람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아요?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저는 오수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어떤 맥락에서는 되게 허전하고 외로운 캐릭터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나 스스로를 챙겨야 하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버려진 캐릭터, 유기를 겪은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그 이태원 클라스 안에 있는 이 모든 캐릭터들 중에는 유기를 경험한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뭔가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수아라는 캐릭터도 버려짐, 그 다음에 그 장근원, 장군수 두 캐릭터도 버려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허기를 계속 느끼게 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내가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장가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계속 난 더 큰 부자, 더 큰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쫓아가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게 아마 박세로이의 이 캐릭터가 그들을 좌절시키고 굴복시킨 캐릭터가 된 거죠. 그들을 좌절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어떤 힘인 거예요. 일종의 저력? 이런 걸로 표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 중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15화였나요? 이 박세로이가 이제 그 장가에 찾아가가지고 걔네들 다 어딨냐라고 하니까 너 무릎을 나한테 꿇어볼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무릎을 꿇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표정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절대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저 인간이 나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정말로 졌구나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박세로이가 나는 당신처럼 그저 재물을 쫓고 재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랑 나는 급이 다른 거지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때 아 진짜 졌구나 라는 걸 전 좀 많이 느꼈었어요. 네. 조이서가 소시오패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태원 클라스 만화를 열심히 보진 않아서 만화에서 조이서가 어떤 캐릭터로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이서가 소시오패스인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둘 다가 전부 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군 안에 들어있어요. 안티소셜 안에. 그런데 이 둘의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안에서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가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이 사이코패스보다도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뭔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좌절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솔직히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보다는 조금 더 내 주위에 있다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누군가를 죽여도 그 죽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게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 성격 장애 자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자행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다소간 있을 수는 있지만 소시오패스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뭔가 극간이 커요. 왜? 일단 박세로이한테 그 애교를 떨면서 사장님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끝없는 구애가 있잖아요. 소시오패스는 그런 액션들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다소 그냥 그저 그렇게 누군가를 좀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게끔 양육되어진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격 장애라고 구분짓기보다는 어머니가 그 캐릭터를 양육해가는 과정 안에서 네가 이기려면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양육 과정의 문제라고 전 그 캐릭터를 좀 그렇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캐릭터가 박서준한테 매력을 느끼게 된 건 박서준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조이서 너 너무 좋아 이랬으면 아마 전혀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군을 만나게 된 거죠. 조이서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그냥 그저 나를 지키기만 하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박세로이는 계속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주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매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 넘어갔죠. 넘어간 건 맞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오수아와 박세로이가 둘이서 이렇게 이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에 일단 이 조이서가 손으로 막아버리죠. 아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주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랑은 움직이고 뺏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재미있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 근래에 나온 드라마들 중에는 가장 이렇게 조금 어떤 젊은 친구가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변화 있는 국면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었던 건 전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녹여냈던 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래에 만났던 드라마 중에는 아마 제일 재밌었던 드라마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카이캐슬 이후에. 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태원 클라스에 약간 환호하고
그런 느낌이 안정애착을 가진 박세로이라는 캐릭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거기에 가서 위안받을 수 있고 그곳이라면 내가 어떤 걸 해도 수용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매력적인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태원 클래스였었어요.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싸이학TV 정교수와 이샘이었습니다.